안녕하세요. 행복보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괜히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째 화장실이 시원하지 않아 마음까지 답답하고 무거우셨던 분도 참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드니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고 지내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 마음 참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무거운 마음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지요. 알고 보면 그 답답함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속의 한 곳을 조금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뱃속에 있는 장 이야기입니다. 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요즘 속이 편치 않은지 손잡고 걷듯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막연했던 걱정의 자리에 이해가 들어서고 그 이해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그저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내보내는 관 하나쯤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장을 가리켜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부릅니다. 머릿속 뇌 말고 뱃속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는 말이지요. 좀 놀라우시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뱃속의 장에는 뇌처럼 아주 촘촘한 신경 그물이 온통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머리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장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장과 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화선 한 가닥이 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힘들면 장에 전화를 걸고 장이 편치 않으면 뇌에도 그 소식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기분을 편안하고 밝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물질의 상당 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장이 불편하면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기 쉬운 것입니다. 장은 그저 소화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기분과 마음까지 살뜰히 돌보는 소중한 곳이었던 셈이지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가서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소중한 장을 우리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장을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텃밭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뱃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이라고 하니 덜컥 겁이 나시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균들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고마운 세균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텃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흙 속에는 농사를 돕는 좋은 벌레도 있고 잎을 갉아먹는 나쁜 벌레도 있지요. 우리 장이라는 텃밭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를 돕는 좋은 균과 말썽을 부리는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을 흔히 유익균이라 부르고 나쁜 균을 유해균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저 텃밭에 좋은 벌레와 나쁜 벌레라고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장이란 이 좋은 균이 나쁜 균보다 넉넉하게 많아서 텃밭이 푸릇푸릇 잘 가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좋은 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 텃밭의 잡초가 무성해지듯 속이 편치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화장실이 시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좋은 균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참 간단합니다. 좋은 균에게도 밥을 잘 챙겨주면 됩니다. 그 좋은 균이 좋아하는 밥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식이섬유라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니 어렵게 들리시지요?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채소, 나물, 과일, 잡곡, 콩, 이런 거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질긴 부분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장 속에 좋은 균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나물 한 접시, 잡곡밥 한 그릇이 곧 텃밭에 좋은 거름을 주는 일과 같은 것이지요. 좋은 균에게 밥을 잘 주면 그 균들이 힘을 내서 텃밭을 알아서 튼튼하게 가꾸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김치와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입니다. 이런 발효 음식 속에는 살아있는 좋은 균들이 그득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텃밭에 좋은 씨앗을 직접 심어주는 것과 같은 셈이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즐겨 드셔온 밥상이 알고 보면 장을 위한 참 지혜로운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는 무조건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만 잔뜩 드시고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는 마치 마른 스펀지와 같아서 물을 머금어야 비로소 부드럽게 부풀기 때문입니다. 물 없이 마른 스펀지만 삼키면 오히려 뱃속이 더 뻑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소나 잡곡을 넉넉히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도 자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반전 하나만 알아두셔도 그동안 답답했던 까닭이 조금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이라는 텃밭을 무엇으로 가꾸어 나가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이 텃밭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나물, 채소, 과일, 잡곡을 밥상에 한 가지라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없던 걸 억지로 사드실 것도 없이 늘 드시던 반찬을 조금 더 챙기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는 움직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식사 후에 집안이나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걸으면 장도 따라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텃밭에 바람이 통하듯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당장 완벽하게 다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더 드시고 나물 한 젓가락 더 드시고 10걸음 더 걸으시면 그것으로 이미 훌륭하십니다. 텃밭은 하루아침에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보는 손길로 푸르러지는 것이니까요. 혹시 여태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부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화장실이 뜸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이 결코 여러분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을 움직이는 힘도 조금씩 느려지고 예전만큼 물을 자주 안 찾게 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드시는 약이 있거나 다른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속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속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디 크게 잘못된 건 아닌가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무언가를 잘못하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장은 다그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다정한 돌봄으로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은 그저 소화만 하는 관이 아니라 우리 기분과 마음까지 돌보는 2번째 뇌와 같습니다. 그러니 장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 장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사는 작은 텃밭입니다. 좋은 균에게 식이섬유라는 밥을 잘 주면 텃밭이 알아서 튼튼해집니다. 셋째, 텃밭을 가꾸는 3가지는 물과 식이섬유와 움직임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오늘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작은 이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밥상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어렵지 않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겹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치 않아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전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알고 누리면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보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